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의 학력 저하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계층 간 학력 격차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죠. 자사고 취소 파동 같은 이념적 갈등으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학부형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데요. 한국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체육연합회, 그러니까 교총을 이끌고 있는 하윤수 회장 모시고 코로나 시대 과연 교육 현장은 어떤지,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이 교원단체 교총, 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제 교원단체이신데, 네. 그 회장님으로서 지난 4년간 네.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 다양한 정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좀 네.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4년간 이 평가를 한다면은 교육 카르텔이다라는 이런 아주 독특한 용어를 쓰고 싶은데요. 교육 카르텔이요? 왜 무슨 뜻입니까? 이념 카르텔이다 할 정도입니다. 너무 이 교육은 좌우우 그리고 보수 진보 없습니다. 네. 너무 한쪽으로 운동장이 기울어져 가지고 14개 지역 교육감들과 이 현 정부 교육 정책과 이게 하나의 그야말로 이 카르텔로 형성이 되어져서 오로지 평준화에만 이 몰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라든지 이런 또 자사고 방금 말씀 자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전혀 지금 협의가 안 되고 한쪽으로만 몰입이 돼서 나아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그렇군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 얘기를 조금 나누기 전에 지금 코로나19로 이제 비대면 교육이 계속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저소득층, 네, 그렇습니다. 뭐 기기도 좀 부족하고 또 학부형들의 보살핌도 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취약계층의 이 학력 수준 저하가 상당히 심각하다는데 네. 이 회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지금 걱정되는 상황입니까? 저희들이 교총에서 선생님들에게 그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85% 이상이 좀 중산층의 그 자녀들, 중간계층 학생들이 전부 이 학력 저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계층이 떨어졌다. 떨어졌다라는 이 이유는 결국 면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비대면 간에 이런 수업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의 빈부격차가 빈부익부로 이어져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려고 온갖 방법을 좀 드려도 한 줄 세우기 교육은 절대 안 된다. 평등 교육이다라는 그 함몰이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지금 결국은 이 중간적인 영역 부분에 있는 교육 부분이 그대로 통째로 그냥 학력 저하로 이어져서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학력이 낮아지는 상황,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게 이 기초 학력 진단 평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이게 전 학생들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까? 결국 깜깜이로 이어지고 있죠.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큰 문제는 한 줄 세우기식의 학생들을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력이 전 국가가 교육 지표를 이 학업 성취도, 학업 그 성취 도달도에 어디에 있는지 국가가 이건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을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도대체 학업 성취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누구도 모른다라는 사실이 매우 심각한 것이죠. 왜 표본을 통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죠? 표본 조사도 그것도 표본 조사가 그야말로 그것이 공정하고 또 정확한 진단으로 해서 평가가 되면 뭐 모를지언정 지금 이제 비대면 이 부분에 있어 더욱이나 코로나19의 교육의 온도 차이는 너무나 큰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그로 인해 생기는 이 학력 격차 확대, 중간층이 떨어짐으로 생기는 문제, 이 경력 확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또는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정부는 당장 그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 평가, 기초 학력 평가를 전국적으로
단행을 구축을 해야 되고 부활을 시행을 시켜야 해야 된다. 된다. 시행을 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이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아이 자라나는 미래 교육이지 않습니까? 네. 이 미래를 책임지고 하는 아이들이 실력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국가가 하루속히 학력 진단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요. 예. 둘째는 그 지금 이제 이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많다고 보십니까? 지금 학업 성취도와 수업이 되려면은 네. 한 반 학생이 20명 정도 돼야 됩니다. 20명. 네. 그런데 근데 지금 이제 30명에서 40명에도 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학급 총량제라고 해서 도농간 네. 이 그다음 도서 상간벽지에 소인수 학생들이 있다는 이유로 그냥 평균적으로 내어 가지고 그것을 계산하면 안 되죠. 소인수는 소인수대로 선생님이 필요로 한 것이고 네. 또 이와 같이 올바른 수업이 진행이 되려면은 20명 이하의 이내로 그 학생 수를 학급수가 줄여야 된다. 줄여야 돼서 그래서 정규 교원 선생님이 학종돼야지 기간제 교사로 충당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규 교원을 늘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 경제 논리를 여기에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K 이 플랫폼이라는 이 이제 이 블렌디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이 되려면은 그와 관련된 기자재도 하루속히 이 도농 간의 네. 교육 격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기자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국가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기자재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일정 부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블렌디드 수업이 정상화되려면은 여전히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학생 수를 줄이려면 교사를 확 늘려야 된다는 굉장히 그런 또 부담이 또 있겠네요. 정부로서는 이 재정적인 부담도 좀 있을 그렇습니다. 텐데. 예, 예, 그렇죠. 그 경제적으로만 보지 말고 예. 필요하다. 아, 그럼요. 예. 자,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 맞춤형 진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예. 그러는데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게 이제 자유학기제, 예. 이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네. 그 진로가 탐색이 되어지면은 거기에 알맞은 맞춤형 교육으로 이제 이어져 가는 게 고교 이 학점제입니다. 학점제. 예, 네. 고교 학점제가 이 현 정부가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2025년. 예,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첫째는 이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교육 그 교과목의 특수성입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1년에 수업을 하지 못하는 아주 특수한 교과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 특수한 교과목에 해당되는 선생님이 선행적으로 이걸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사 확보 네. 문제가 또 네. 선행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고교 학점제를 하게 되면은 이 도농 간에 예. 농산어촌 이쪽 지역의 우리 학생들에게는 결국 갈구하고자 하는 자기가 원하는 바에 고교 학점 그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더욱이 또 이 도농 간의 교육 격차가 크죠. 그래서 선행적인 이런 문제들이 이 교육부로서는 선행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야 될 네. 방향이지만 여건 조성이 상당히 좀 많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쉽지 않은 일이군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가장 논란이 많았던 서울과 부산의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이 법원의 결정. 네. 뭐 이렇게 법원이 취소가 부당하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정부는 뭐 입장이 어떻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김대중 정부 때 이게 자사고 특목고가 만들어진 거예요. 김대중 정부 예,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만들 때 고등학교의 다양성, 네. 수월성도 전제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건데, 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 한 줄 세우기 식이다. 이게 못마땅하다. 이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해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와야 된다. 네.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 평준화가 아니라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육이. 평균화. 평준화가 평둔.
둔화, 이 평둔화, 예, 평균적으로 그렇죠. 떨어진다 그런 예, 얘기예요? 그렇죠. 평둔화죠. 이 평둔화 정책으로 이 가게 된다는 것은 심각하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예. 정말 자사고나 특목고처럼 다양성을 펼치두고 네. 수월성을 전제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어 두면은 그게 활성화가 되면은 자사고 특목고가 있을 네. 필요가 없잖아요. 네. 이와 같이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자사고 이전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정상화가 되고 일반계 그렇게가 정상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예.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할 게 아니라 예. 일반계 고등학교를 정상화시키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교황 말씀하셨으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의 정상화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그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의 핵심이 예. 저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이라고 봐요. 아, 다양성과 수월성. 수월성.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특목고 자사고 지정 취소와는 정반대의 네. 거네요. 다양성과 수월성을 좀 존중해서 예, 인정을 그렇습니다. 해줘야 된다. 네. 좀 모든 학생이 예. 똑같은 입장에서 그 학생들마다 상당히 그 수월성도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학생들을 평준화시켜서 한다면은 안 되는 거죠. 예. 이 동시에 이 처음 말씀하신 이 정부 평가에 더불어서 교육 대전환의 어떤 교총의 요구, 교사들의 요구가 많은데 이 요구를 좀 수용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요구의 가장 큰 것들은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제가 2021년 네. 또 그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 이 현 정부의 교육 대전환 거국 비상 회의를 만들자. 예. 우리 교육부와 교원단체들 네. 그리고 교육감 협의회와 이 모두가 함께 예. 머리를 맞대고 이제 가자. 예.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 어.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깜깜이 그러니까. 이 교육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초학력의 그 기본 시스템을 국가가 학력 진단 평가를 진단 평가하고 조속히 구축을 해라. 네. 첫째. 둘째는 교사 없는 고교 학점제는 그 공륜불에 지나지 않다. 교사 늘려라. 예, 그 아주 특수한 네. 이러한 영역 부분의 교사를 빨리 확충을 네. 하라. 셋째는 그 학교가 파업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파업. 그 이를테면 급식 네. 대란이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밥을 못 먹는다는 것은 네.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 침해되는 거 아니겠어요? 파업 못하게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해라 학교를. 그렇죠. 학교를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해달라. 그다음에 이 국가가 이 교육 지표를 관리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 교육부가 해야 될 게 특히 유초중등 예. 영역 부분은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미래 교육. 아까 방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교육 진단 평가라든지 네. 이건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네.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그야말로 지방자치, 교육자치라고 해서 17개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 거국 전환 거국 예. 비상 거국 비상 회의를 구성해달라. 그랬군요.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 그리고 교육 정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